지금부터 매수 때리세요. 막 이제부터 요렇게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 상승 장악형이 하락을 끝내는 건 아니에요. 상승 장악형은요, 상승에 대한 장악형이 나오면 조정이 발생하고 한 번 더 상승한다라는 시그널이에요. 한 번 더 올라간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승에 대한 장악형이 나오면 이 상승에 대한 장악형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정 이후에 올린 것만큼 한 번 더 올린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파동에 대한 ABC예요. 한 번 올리면 한 번 더 올린다. 한 번 떨어지면 한 번 더 떨어진다. 파동은 항상 기본 ABC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올린 것만큼의 1대1 비율이에요. 올린 것만큼의 1대1 비율로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올렸죠? 조정받고 조정받은 자리에서 이거 올린 것만큼 1대1 플러스 알파 비율로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상승에 대한 장악형이 나왔죠. 조정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올린 거예요. 실제로 한 번 더 올렸죠.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승 장악형이 시장을 상승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상승 장악형으로 인한 연쇄 시그널이 발생해야 돼요. 연쇄 시그널이 발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상승에 대한 장악형이 나왔고 얘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요만큼 올리는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것을 조정받고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너에게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회를 주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요. 하지만 그 반등이 이제 하락 추세라는 것을 만약에 돌파를 해낸다고 쳐봅시다. 돌파를 해낸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연쇄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승의 장악형으로 발생된 뭐예요? 하락 추세 돌파가 되는 거죠. 하락 추세 돌파가 되는 거예요. 하락 추세 돌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직전에 대한 고점을 넘었냐 안 넘었냐 따져서 고점을 넘었으면 저점이 올라가고 리테스트 관점에서 상승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 때리세요. 막 이제부터 요렇게 갑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승에 대한 장악형 한 번도 없던 시장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제가 왜 하락을 본다고 그랬어요? 계속 하락 본다. 어저께까지 하락 본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방송 끌 때까지도 하락 본다고 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없다 그랬잖아.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없어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해야 되는 근거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지금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확정은 아니죠.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가능성이 나왔어요. 오늘. 물론 이 가능성은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안 깨지면. 이 이하로 깨지지만 않는다 그랬죠. 여기 아래로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두 가지 관점이 다 동시에 매수에 대한 시그널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희망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럼 추가적인 하락은 없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말했죠. 어쨌든 상승에 대한 관점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처음으로 상승에 대한 관점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에는 매수 관점을 봐야죠. 진짜냐 가짜냐는요. 시장이 이제 그 이후에 뭔가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아 이게 진짜다. 아 이게 진짜 가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시간적인 관점일 거예요. 왜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냐고 한다 그러면 올라도 떨어질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올라도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단기적으로 1일 차트 안에서에 대한 그냥 상승 시그널이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때랑 뭐가 틀리냐, 뭐가 다르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면 많이 하냐면요. 이때는 주봉이죠. 이제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이동평균선 위에 있었죠. 시장이 주봉 이동평균선 위에서 장기 상승장 관점이었죠. 항상 이평 위에 있으면 상승자.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주봉 아래에 있어요. 주봉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반등에 대한 목표가는 47,000정도까지 반등 아마 47,000까지는 그래도 회복 반등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것 뿐이에요. 현재 구간에서만 본다고 해도 28%에서 한 33% 언저리가 되겠죠. 수익성은 한 20%짜리로 봐야겠죠. 20%짜리 반등 가능성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조금이라도 조정을 기다렸다가 들어간 게 좋아요. 그래서 이때 발생한 거는 상승에 대한 조정 이후에 반등은 나왔지만요. 연쇄 시그널을 못 만들었다. 무슨 연쇄 시그널을 못 만들었다?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시그널을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연쇄적인 이제 그런 시그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든 거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실제로 눈에 보이기에 상승 장악형이 나와서 안 올라간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진짜 안 올라갔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죠? 안 올라갔다는 기분이 드는데 실제로 상승에 대한 장악형이 나오고 그리고 조정 이후에 대략적으로 12% 올랐죠. 그러니까 16% 오르고 조정을 발생하고요. 조정이 많이 발생했어요. 50% 이하로 발생했죠. 50% 이하로 발생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이걸 올린 것만큼 비율적으로 올린 거예요. 물론 캔들적으로 보게 되면 안 올린 것 같다는 기분이 들겠지만 상승 장악형은 딱 이 정도 시그널이에요. 실제로 딱 이 정도 시그널이에요. 왜 상승 장악형이 중요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연쇄 반응, 연쇄 시그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최소 비율로 올려서 하락 추세선만 뚫어준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당분간 상승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캔들적인 관점이죠. 1위 차트의 캔들적인 관점으로는 하락에 대한 장악형이 나왔어요. 하락 장악형은 예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했던 거죠. 이전에 대한 어떤 전일 캔들이 상승으로 올라가서 양봉 캔들을 만들었는데 다음날 그거를 전체를 음봉으로 감싸 안아버린 거죠. 매수에 대한 그 기대 심리를 매도가 전부 다 이제 꺾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보통 상승장 때는 저점이 안 깨진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조정이 나와도 매수를 한다라는 심리가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상승장이 계속 발생을 해요. 하지만 음봉에 대한 장악형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싸게 사겠다라는 생각보다 조금이라도 비쌀 때 팔겠다라는 생각이 시장에 심리적으로 더 많이 작용할 때 하락에 대한 장악형이 좀 나옵니다. 반대로 상승 장악형도 시장에 어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비쌀 때 팔아야지라고 생각해서 매도세가 나왔지만 전일 다음날 그 매도세를 모두 장악을 하는 캔들이 나오는 시세를 모두 장악한 거죠. 전일 거래됐던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사겠다라는 심리가 작동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 그런 심리가 나온다 그러면 상승에 대한 장악형이 나와요. 하락 장악형과 상승 장악형이 발생한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 이후에 하락 장악형이 나오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해요. 보통 이때 당시에 이제 1대1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을 해줘요. 상승에 대한 장악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날 하락에 대한 장악형이 발생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은 나와요.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지만 반등 이후에 1대1 비율 플러스 알파죠. 1대1 하락에 대한 장악형이 나오면 보통 기본적으로 반등은 한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이 나온 이후에 1대1 플러스 알파 1대1 플러스 알파만큼이죠. 알파만큼 조정을 한번 더 받는다고 얘기해요. 1대1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하락 장악형이 나온 만큼 나온 기준만큼 반등이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그만큼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재는 일단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빠진다라는 관점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게 될 수 있다는 확률이죠. 기술적 분석은 확률 분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런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현재 하락에 대한 장악형이 깊게 나오진 않았어요. 엄청 깊게 빠져나온 건 아니라서 사실 뭐 엄청 야 이거 위험한데 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섣부른데 그래도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1대1만큼 한 번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온 다음에 빠진다라고 하면 이제 이만큼 더 빠지게 되는데 보통 분석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1대1을 재는 게 교과서적인 부분이에요.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에 대한 기준을 조정이 받은 자리에서 요만큼 더 빠진다를 이게 이제 교과서적이라고 FM이죠. F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AM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진짜 이제 현실적인 반영분이라고 얘기하면 조정을 받은 만큼에서 이만큼을 더 빠진다라는 걸 놓게 돼요. 실제로 오늘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몰라요. 사실 이제 오늘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지만 오늘 나오는 이제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열어놓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저항 자리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전일 저가를 깼으니까 전일 캔들의 저가를 깼죠. 전일 캔들의 저가를 깬 거기 때문에 사실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가 아무래도 가장 큰 저항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자리가 이제 가장 저항 자리가 될 수 있고 사실 이제 이 자리까지 거의 언저리까지 사실은 올라온 상태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 자리에서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1대1 비율만큼은요. 1대1 비율만큼은 여기 정도 되겠죠. 이전에 횡보했던 매물대의 저가 정도라고 보면 저점 가격. 이 가격을 원화로 본다 그러면 원화로는 7,400만 원 정도 됩니다.